이제 연말에 날이 쌀쌀해지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뭔가 따뜻한 기사를 써야 된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그런 따뜻한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좋은 그림일 것 같다. 혹시 뭐 아는 거 없냐? 이런 식으로 연락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개미마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매일 사람들로 북적이는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개미마을. 도심의 모습과 사뭇 다른 옛 정취를 간직한 이곳은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다. 서울 도심에서 이제는 많이 찾아보기 힘든 마을이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는 개미마을은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해 있다. 마을 주민들이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며 살아간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개미마을. 한국이 도시화를 경험을 하면서 이제 도시 빈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굉장히 저렴하게 일단은 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사람들이 가죠. 그럴싸한 복지 정책도 없었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궁여지책으로 몸 하나 뉘을 곳을 찾았던 곳이 결국 이제 무허가 한자촌이나 다름없는 개미마을과 같은 곳들이고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이제 국가주도적으로 대규모의 재개발이 이루어졌고 이제 그에 비해서 이제 개미마을 같은 곳은 이제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남아 있었던 도시빈민들의 어떤 주거 공간의 하나의 어떤 상징과도 같은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1960년대 한국 전쟁 직후 도시 빈민들이 모여 형성된 무허가 판잣집들이 가득했던 곳. 한때는 인디언촌이라 불렸으나 개미마을로 이름이 바뀌었고 2009년에는 금호건설 주관의 벽화 사업이 진행되어 관광지로 인기를 끌기도 했다.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으면 좋겠죠. 이렇게 섞여 있으면 현대적인 거에. 근데 주민들은 불편합니다. 우리가 뭐 고궁이라든가 뭐 역사분 이런 것들은 보존을 해야 되겠지만 그 역사 속에서 이렇게 갑자기 생겼다 피난 와서 생겼다가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고쳐 나가는 게 더 낫죠. 어느 거가 우선이 돼야 되냐 하는 게 이제 도시계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그 뭐 우리가 그렇다고 옛날 거 향수한다고 초가집을 계속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 논리로 지금의 이제 그런 판자촌이나 좀 노후화된 것들은 바꿔나가는 게 좋겠지. 취재진은 개미마을을 찾아가 봤지만 주민들은 취재에 대해 회의적인 눈빛을 보였다. 개미마을에 관심 있게 많을까? 그러게 말이야. 지금 총무님이 엊그저께도 왔었대 또 딴 사람들이. 재개발은 언제 되냐, 재개발 생각 어떻게 하냐. 그때 다 말했는데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건데 누가 하려고 하겠냐고. 지금 그거를. 똑같은 얘기가 그렇게 맞습니다. 온 거라서. 버스가 몇 대 다니냐 어쩌냐 막 네. 그런 거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아, 버스야 뭐 이날 이때가 뭐 한 대 다니면 25분에서 26분 다닌다고 하면 10년을 넘게 말해도 그걸 또 물으면 지겹지만 안 되겠겠냐. 나도 이제 더 이상 할 얘기도 없고 지길 정도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했으면 너무 반복되고. 네, 너무 반복적인 일을 계속 시키면 사람들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명절 때 되면 그리고 이제 한겨울이나 한여름 뭐 그런 동네들이 더 힘들어질 이럴 때 되면 언론들이 항상 찾아와요. 지긋지긋하게 찾아와요. 그리고 보도하는 톤이 똑같은 거죠. 제가 그 동자동에서 한 9개월 정도 현장 연구를 했었는데 동자동에서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 어떤 언론에 대한 불신이 있었고요. 제가 특정한 언론사를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언론이 이 공간을 그려내는 특정한 방식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힘든 거 뭐 어딘 가 그런 거라도 내야 되는 그런 건 아니고 그 쓸데없는 그런 거 물어보잖아. 취재한 사람들이 여기를 좀 도움을 주어가면서 이거는 이 동네 이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너무 필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우리가 불리는 게 전부 엉뚱하게 좋고 그러면 뭐가 되겠냐고. 담벼락 위에 그거 물바지 산에서 물이 많이 내려서 이런 걸 묻고 또 비가 많이 오고 그거 보일러틱 있잖아. 보일러틱을 몇 개를 갈았냐. 그래갖고 이거 좀 냈잖아. 내가 물바지를 뺐잖아. 그거에 딱 민원다가 다 뜯었잖냐 어저께. 민원 넣어서 떴었어요?
그런 거나 이런 거는 민원감이 아니라 그런 거는 쓰는 것도 몰라 또. 지난 2월 한 기성 언론에서 개미마을에 화재가 발생하여 80대 노인이 사망하는 사건을 보도했다. 할아버지가 이제 힘이 없으니까 식사를 안 하셨나 봐. 아, 그러니까 네. 할머니도 걱정되니까 라면을 하나 들고 가가지고 이거 삶아가지고 먹으라고 그러고 이제 가지고 갔는데 있잖아 그 브루스타 거기다 이제 라면 삶으려고 불 켰는데 막 붙어가지고 다 타버렸다. 해당 사건은 개미마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주민들의 주장은 조금 달랐다. 여기는 주방 들어가는 있고 여기 방, 부엌, 여기는 연탄광. 여기가 주방이에요. 여기 주방 들어가는 발 신발 벗는 여기가 어쨌든 개미마을은 아닌 거죠?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러면 여기는 홍제동인가요? 홍제동. 개미마을에서 뭐 불났다 어쩌다 뭐 해가지고 사람 죽었다는 것도 개미마을이 아니고 다른 데인데 저쪽 그 언덕 위쪽에 그쪽에서 난 건데 개미마을이라는 바람에 저희는 시달렸죠. 되게 시달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개미마을 아닌데 개미마을로 났고 그러니까 그건 오보잖아요. 개미마을은 보통 이제 23, 24는 개미마을이라고 하고 그 아래쪽은 아니에요. 취재진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홍제 3동 주민센터에 연락을 시도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화재가 났다고 홍제동 현동에서 화재가 났다고. 화재 상태는 개미마을이 아닌데 보도하는 거는 항상 정확한 사실이 나가긴 해야 되는데 개미마을 부근이 맞겠죠. 부근이긴 하죠. 부근이지 그거 그 명칭을 개미마을이라 할 수는 없지. 서대문구 홍제동의 경우 우선 크게 홍제 1동, 홍제 2동, 홍제 3동으로 나뉘고 그 안에서 통 단위로 더 세부적으로 구분된다. 홍제 3동은 인왕중학교가 위치한 22통을 포함하여 23통, 24통, 34통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홍제 3동 주민센터 행정운영팀 및 주민복지팀에 문의하여 통이 명시되어 있는 행정구역 지도를 제공받은 뒤 소속 주무관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화재가 발생한 133동 근방은 22통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지난 2025년 홍제 3동 주민센터의 주관으로 진행된 상반기 전수조사는 23통과 24통의 무허가 건축물 지역 그리고 22통의 내가구를 같이 조사한 이력이 있기에 개미마을의 명확한 지역을 구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통장을 비롯한 실제 개미마을에 거주 중인 주민들은 23통과 24통 두 개의 구역만을 개미마을로 인식하고 있어 화재 사건 발생 장소는 개미마을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화재가 발생한 지역 인근이 개미마을과 함께 묶여 전수조사 대상이었던 것은 맞지만 그곳이 개미마을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아 나도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기자 하나가 아가씨가 왔어. 논쟁에 왔어. 요거 이제 그 전에 불난 사건 이런 거 단 거 이상 있다고 하는가 봐. 뭐 한가 그런 거 취지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줌마들 모두 뭐 해도 그게 아니고 다 우뚱한 거 하니까 이제 말 더 이상 안 해준다고 다른서. 결국은 이제 보여주고 숨기는 것을 통해서 어떠한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게 이제 프레임의 개념이자 목적 그리고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을 비참 프레임으로 한다는 것은 가난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총체적인 어떠한 덩어리에서 그중 일부분만을 딱 찍어서 뽑아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가 남느냐면은 가난이 남는 것이 아니라 가난의 비참만 남는 거죠. 이제 기사에서 프레임을 이제 내용 분석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은 가장 이 지배적인 어떤 메시지가 비참일 경우에 이것을 비참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하는 주로 쓰는 이제 그런 묘사라든지 아니면 표현들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빈곤에 대한 스티그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모여 사시는 거는 맞지만 이제 그것이 계속해서 오버랩이 되고 하게 되면은 이 지역은 이 빈곤한 지역이라는 낙인이 찍히면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건강하고 혹은 아무리 긍정적인 부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 인식 속에는 저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보다는 저 사람은 빈곤한 사람이야가 먼저 가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양극적인 거예요. 파편화된 어떤 그런 비참한 모습들 그게 아니라면 너무 이상적인 낭만화된 공동체의 모습.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양극적으로만 그려지기 때문에 그 중간이 없다
그리고 중간이 없기 때문에 이 공간 안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 관계를 맺고 어떤 관계들을 만들어 나가는지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지 못한다라는 문제의식이 저는 있었습니다. 이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개미마을을 다루는 언론 기사들을 텍스트 마이닝해 본 결과 극단적인 감성적 표현들이 자주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화재 사건이 보도된 지난 2월 이후 부정적인 키워드 언급이 급격하게 상승했다. 개미마을에는 지속적으로 도움의 손길이 여러 번 오갔다. 2009년에는 금호건설 주관으로 벽화 사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고 서대문구청 자원봉사센터에서 지난해 벽화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연탄봉사 또한 여러 지자체와 단체 및 기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의 지원들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을까? 불편하죠. 주민들이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거.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고 뭐 그림 그려준다 뭐 한다 해가지고서는 깨끗하고 그러니까 보기는 좋잖아요. 사진 찍기 좋고요. 그러니까 자꾸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벽화마을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공동지분이다 보니까 점점 이제 퇴색도 되고 뭐 일단 또 이제 뭐 이렇게 쓰러졌다 그러면 또 다시 색칠을 안 하려고 하는 거지. 한때는 사실 힘들어요. 연세 드신 분들 이거 들어서 이렇게 하고 이거 그래서 이제 연탄을 전에는 많이 뗐는데 이제는 그래도 많이 줄었어요. 이거 못 하시기 때문에 전기로 하거나 아니면 석유 이제 보일러 있잖아요. 석유 보일러를 하거나 홍보 효과가 제일 좋은 부분이잖아요. 그거 쭉 써가지고 이렇게 막 배달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 그림 잘 나오니까. 그렇다면 개미마을의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개발 너무 힘들어 진짜. 돼야 되는데 꼭 됐으면 좋겠다. 개미마을의 재개발은 사실 오랜 기간 제기되어 온 문제다. 지난 2006년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되면서 다양한 개발 사업이 시도되었으나 개미마을의 낮은 사업성 때문에 재개발의 희망은 번번이 좌절되었다. 그 땅은 경사지고 구름지기 때문에 평지가 아니어서 건물을 짓는 데도 제약이 있고 두 번째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처에 지하철이 내리는 곳이 있거나 고속도로 진입하면 IC가 있다 그러면 달라지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마을버스가 자주 오진 않지만 코로나 전에는 꼭 2대가 다녔다고요. 눈앞에서 놓쳐버리면 지금 한 대는 한 20분 이상 기다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제가 유지에서 일하는 시장 앞에서 딱 놓치고 난 28분이다. 그러던 2024년 10월 홍제동 개미마을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재개발을 둘러싼 논의는 다시 본격화되었다. 뭐 이름에서 나오듯이 재개발을 하면은 보통 한 20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조합 선정하고 뭐 해서 결국에 다 사람들 이주시키고 차유하고 나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려서 이게 그 사업이 좀 지지부진합니다. 근데 신속 통합 기획을 하면서 그거는 이제 건축 허가랑 또 이제 도시계획 허가 뭐 이런 걸 한꺼번에 좀 받으면서 한 10년 정도면은 끝날 수 있는 또는 빨리 하면 한 7년?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이제 인허가를 주겠다 하는 정책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좀 재개발이 가시적으로 될 수 있게 제도를 바꾼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이 되면 또 기존에는 용적률이나 건폐율 뭐 이런 것에 제한이 좀 있었는데 이런 거 좀 완화해 주면서 조금 사업성도 좀 제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삶의 조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좋게 생각하는 말은 우리는 뭐 돈 없으니까 뭐 되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도 없어. 지배 형태로 주던 아니면 이제 금전적 형태로 보상을 해주던 어쨌든 뭔가 내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점유의 어떤 권리가 있는 경우에만 보상이라는 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개미마을과 같은 많은 거기에 거주민들이 이제 무허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실은 소유권을 주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저는 이 모든 거를 권리적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최저주거 기준을 못 맞춘다든지 아니면 안전의 이슈가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된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들도 많고
무허가이다 보니까 주소 등록이 안 돼서 생겨나는 또 행정적인 불편함 혹은 사각지대 이슈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권리적 차원에서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을 항상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택의 한 5% 정도는 그 완전히 임대주택으로만 평생 갈 수 있는 거를 지어야 되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 또 자기가 이제 자기 소득으로 감당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주거권 개념으로 아예 복지 차원에서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게 사회적 책임이에요. 그 주택이라는 게 경제재화에서 우리가 거기서 부동산 뭐 투자라는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사는 게 더 중요한 목적이 되니까 최소한도로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질 수 있는 주거권은 보장해 줘야 되겠죠. 재개발은 수익성 등을 거론하며 경제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는 문제다. 개미마을의 현 거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재개발 진행 도중과 재개발 이후 원 거주민들의 거주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계속 참여시켜야 돼. 계획하는 그 그룹이 있으면 거기 안에 그 주민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항시 상의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야 돼. 뭐 자기들을 인터뷰했다 하더라도 그냥 언론에 의해서 말해지는 존재, 그리고 또 하나는 해석당하는 존재. 그래서 저는 인터뷰할 때 가능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적인 단어들을 어떻게 그들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들어가느냐. 그래서 저는 더 중요한 게 내가 어떤 방식으로 재현하고 있는지를 잘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위치에 서서 누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내가 어떤 언어로 이걸 재현해내고 있는가. 그건 또 기자의 일을 하러 온 거잖아요. 네. 언론 인터뷰가 요청되어 왔을 때는 하나의 기회이기도 해요. 이 기회를 통해서 소수자들의 존재나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실을 수 있다는. 그런데 정말 언론이 어떤 태도로 접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거죠. 이 빈곤과 가난의 문제, 모든 공동체 안에 빈곤과 가난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부러 개미마을을 찾아갔지만 과연 서대문구에 가난한 빈곤의 이웃들이 개미마을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동료 학생들 속에 빈곤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부러 빈곤을 찾아가려고 해요. 예외적인 공간으로서. 한자요? 운영 지침, 조직 강화, 사회 공사, 권익 신익, 친장, 자립 자활. 아이고 내가 그래서 저거를. 회장님, 저거 읽는 사람이 몇이나 돼. 그게 보일러 조절기야 그거. 저 보일러 조절기를 찍었으면 좋겠대. 새롭지. 개미마을로 향하는 발길은 끊이지 않는다. 이곳을 찾는 기자들은 일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사건, 열악한 생활 조건, 재개발 가능성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했고 이들을 해석해왔다. 그러나 개미마을은 화재, 가난, 재개발이라는 몇 개의 단어만으로는 결코 규정할 수 없는 공간이다. 그곳에는 사람이 있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전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넣고 가자.